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가 발표가 됐네요. 성능부터 말이 많은 기기이긴 한데요. 이번에도 입에 오르는 건 디자인이 됐습니다. 연초에 듀얼센스 컨트롤러가 발표되면서 유출 이미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 상상도들이 나왔었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동안 나왔던 걱정했던 것들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이제까지 소니 디자인이 굉장히 좀 정갈하고 깔끔하게 직선 구조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소니답지 않은 디자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실제 제품 나와서 좀 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낯설죠. 사실은 낯설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는 콘솔 게임기는 거의 다 사는 편이에요. 근데 주력은 여태까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쪽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디자인이 너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엑스박스 시리즈 X로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기우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다운로드 콘텐츠입니다. 소니가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5 발표하면서도 두 가지 디자인의 모델을 내놨는데, 하나는 디스크가 들어가는 슬롯이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이게 지금 소문으로 돌고 있긴 하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도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출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요즘에 다들 게임 어떻게 구매하세요? 아마 거의 스팀이나 이런 다운로드를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PC 게임은 거의 스팀에서 사고요. 콘솔 게임은 대작들, 그리고 오래 할 것 같은 게임들은 되도록이면은 좀 디스크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도 디스크로 샀고요. 이런 식으로 좀 디스크를 사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디스크를 사자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라이브러리에 다운로드 게임이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차세대 게임기들도 이 다운로드 콘텐츠를 주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완전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다운로드 전용 게임기가 이번에 나온 게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첫 시도는 소니 PSP 고였거든요. 이거 나오자마자 너무 예뻐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PSP의 한 갈래로 나왔던 제품인데 슬라이드 식으로 밀어서 열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소니가 앞으로 모든 컨텐츠들이 디지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게임기죠. 그래서 게임도 다운로드로 받고, 그 컨텐츠도 스트리밍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볼 수 있도록,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도록 그거에 적합한 기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내놨던 제품인데, 너무 앞서 갔었고요. 사실은 기기에 대한 준비보다도 컨텐츠를 잘 유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준비가 좀 그때는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세 망했죠. 저도 좀 쓰다가 안 되겠어 갖고 내치고 말았던 제품인데요. 지금도 보면은 소니가 PSP 게임 다운로드를 조금 축소했죠. 그러면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왔던 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엑스박스 S의 다운로드 전용 버전인 엑스박스 원 S 올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이름도 길죠. 디지털 판이 나온 거예요. 디스크 드라이브 빼고 $100 내려서 싸게 판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안 팔려서 한 $150 내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 설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드라이브만 빼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가 텅 비어서 나온 제품이에요. 드라이브 값이 $100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거에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줄이겠다는 원가를 줄이겠다 이거보다도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시도를 거기서 한번 해봤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시도긴 한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판매량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판단은 못했지만, 대중적인 성공보다는 좀 이런 것도 나오면 어떨까라고 좀 시장을 알아보는 데에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게임 구매는 점점 더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드라이브가 달린 모델을 선호하죠. 저도 그래요. 이번에 드라이브 없는 모델을 살까요?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의심까지는 아니고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소니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젠가 이제 더 이상 이거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 라고 하면서 스토어 닫아버리면 내 게임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누가 그거를 챙겨줄까요? 물론 갑자기 닿진 않겠지만 20년 뒤에도 플레이스테이션 3 게임 또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이거 20년 뒤에도 제대로 지금처럼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뭐 최신의 패치를 깔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이 게임이 다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말 할까 싶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그런 작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물 디스크가 가지는 가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유통시장이에요. 게임은 오랫동안 이제 게임 매장, 우리 게임 가게라고 부르는 데서 거래가 되었죠. 뭐 그 매장들은 게임기 기기 파는 것도 수익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콘텐츠, 게임 디스크 팔고 이런 것들이 더 컸죠. 지역마다 한두 개씩 이제 거점 삼아서 게이머들이 이제 모이는 하나의 이제 장소가 됐었어요. 근데 그 시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물건을 뭐 게임을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 판매점들은 그런 것들은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고 게임 가끔 사서 해요. 기다렸던 작품들은 뭐 바로바로 사서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은 산다거나 아니면은 중고로 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또 고르는 재미도 있고요. 어쨌든 뭐 부담 없이 게임들을 많이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 뭐 플랫폼 기업들이나 게임 제작자들한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하지만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명백히 있는 시장이고요. 수십 년 이어져 온 하나의 게임 즐기는 방법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원 처음에 내놓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중고 거래를 막겠다라고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디스크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서 그 게임을 설치한 기기에 아예 귀속을 시켜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달았다가 아주 초반에 게임 쫄딱 망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이제 그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 시스템들을 따라가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 시장이 여전히 자리가 있고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 소장이거든요. 게임은 여전히 뭐 소장 그리고 수집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책을 꽂아놓듯이 이렇게 책꽂이에다가 게임 쭉 꽂아놓고 나면은 흐뭇하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에 대한 로열티 이런 거를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수집의 영향이 특히 이제 게임에는 많이 남아 있고요. 마니아들이 여전히 많고 팬층이 두꺼운 게 바로 게임 시장이기 때문에요. 디지털 시장 전환이 마냥 이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게 다운로드 시장은 매우 커지고 있어요. 뭐 왜일까요? 이거는 그냥 일단 편해서죠. 그냥 게임기 켜고 바로 게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또 이게 쭉 쌓아놓으면은 보관의 의미도 있지만 또 이게 자리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저는 특히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책꽂이가 차지하는 부피가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의 인기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아주 빨리 반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적절한 가격, 뭐 할인 이런 혜택들인 거죠. 일단 지금 PC게임은 거의 스팀이 지배적이죠. 거의 모든 PC게임이 첫 출시를 스팀에서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디스크로 사서 게임 하시는 분도 거의 없죠. PC는 이제 거의 드라이브가 사라져버린 경우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EA나 또 최근 들어서 에픽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대응하기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PC 게임은 다운로드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콘솔 게임이 이제 넘어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죠. 콘솔 게임은 지금까지 이야기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들로 조금 늦은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도 뭐 꼭 디스크를 산다고 하지만 또 어떤 게임들은 다운로드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짧게 하는 뭐 액션 게임이라든지 뭐 격투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운로드로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나간 게임도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게 요즘에 그 할인 프로그램이죠. 거의 1년 내내 돌아가요. 그래서 뭐 이번에 한 열흘 동안 무슨 뭐 여름 특집, 뭐 방학 특집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굉장히 싸게 팔죠. 뭐 몇 년 전에 하려고 했던 게임인데 좀 늦었지만 한번 해볼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네 라는 거죠. 중고시장에 가지 않아도 좀 철진한 게임들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손이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하지 않더라도 자꾸 이제 마켓에 들어가서 기웃기웃거리고 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기들도 아마 그런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구독 시스템이에요. 소니도 이제 PS 플러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한 달에 게임을 2개 정도씩 주는데
이게 꽤 쏠쏠해요. 뭐 물론 이 주요 기능은 온라인 게임이긴 하지만 이 무료 게임 때문에라도 구독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이런 걸 내놓으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했죠.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돈을 내면 마치 넷플릭스 컨텐츠를 보듯이 게임 패스에 걸려있는 게임들은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도 사지 말고 그냥 구독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구독 형태로 가게 되면 결국에 모든 컨텐츠는 다 온라인에 있게 되고, 구독이기 때문에 게이머들한테 게임을 뭐 준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소장,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책임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독 형태의 게임이 아마 차세대 게임기에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소니도 비슷한 프로그램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대세가 전환된다, 뭐 성공적으로 다운로드로 넘어갈 거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명확해요. 이게 초기에 같이 나오는 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게임 콘솔이 처음 출시가 되면 분명히 물량이 딸리게 되거든요. 뭐 줄 서서 사게 되고 기다려서 사는데, 그럴 때 다운로드 전용 기기가 있으면 기다리다가 못해서 아마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이미 다운로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운로드로 살래, 디스크 필요 없어, 그냥 좀 싸게 사고 그 아낀 비용으로 게임을 한 두세 개 더 사겠다, 이게 사실은 맞잖아요. 10만원, 15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은 차라리 게임 한 두세 개 더 사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뭐 다운로드를 거부할 생각은 없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걱정들이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채워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꼭 네트워크에서 기기로 직접 받는 게 전부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운을 받아서 내 외장 하드 디스크나 어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걸 백업해 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은 나중에 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해도 좀 마음이 놓일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언제든지 원할 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고 뭐 약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또 하나는 소장에 대한 욕구를 여전히 채워주는 건데, 이렇게 꼭 디스크를 사지 않더라도 다운로드를 사더라도 원하면 이런 박스, 그리고 안에 뭐 설명서, 그리고 게임들이 그렇잖아요. 꼭 이 디스크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요즘엔 거의 이것도 없지만 여기 사라졌잖아요. 예전에 게임들처럼 이 안에 뭐 게임 설명뿐만이 아니라 게임 일러스트나 뭐 배경,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을 담아 놓으면서 게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실물 형태의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끼워주면 좋겠어요. 그건 꼭 디스크 아니어도 되고요. 이미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나 윈도우 이런 거 구입하면은 그냥 이런 패키지 안에 열면은 안에 카드가 하나 들어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크래치를 긁으면은 코드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런 게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 샀구나 라는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뭔가를 준다라고 하면은 소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 소장에 대한 문화도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뭐 대세는 다운로드, 뭐 스트리밍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 게임이 주는, 또 콘텐츠가 주는 그 무형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걸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같이 잘 이끌어 주면 좋겠네요. 어쨌든 새로운 콘솔들 올해 나올 것 같고요. 속속 이제 발표되면서 기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엑스박스도 빨리 보고 싶네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